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순서 문을 엽니다. 월요일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통신사의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직장 내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직장 내에서 말 못할 괴롭힘, 또 과도한 업무 강요, 부당한 대우로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도 무거우셨을 텐데요. 걱정이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분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늘 함께 하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월요일의 변호사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 직장 내 소송인데요. 직장 내 소송하면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이 성희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희롱이나 폭언 같은 경우 당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소송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여성민우회 21고민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작년에 한 390여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80%가 가까이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경찰청에서 지난 하반기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중에 한 440건이 됐고 형사 입건이 500건명이 됐는데 한 85%가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범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러한 점은 여전히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가운데 성범죄나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부분이 형사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러난 것만이 그 정도라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이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성범죄가 실제 이른바 암수범죄에서 3배 이상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사실 여성으로서는 끔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 아파요, 사실. 근데 국내 첫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 드러난 경우 아무래도 90년대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대단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993년이었죠. 네.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 남성 중심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조교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피해자 인권이란 취지에서 가해자를 부각시켜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93년에 있었던 직장 내의 조교에 대한 어떤 성희롱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교수도 사실상 행정 처분을 당했고 네. 민사소송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한 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음으로써 사실 이 9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리하기까지는 99년 6월이니까 얼마나 여성 인권의 어떤 개선 역사가 오래 걸렸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청구를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 네. 인용된 금액은 한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네. 굉장히 컸었고 사실 그때의 변호인으로 있었던 그런 분들이 한 분은 지금 서울시장님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야당의 원내 대표까지 할 정도로 이 사건의 후폭풍과 또 나름대로의 사회적 네. 영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앞서도 제가 잠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정말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과 노동계는 감정 노동자로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성화고 제작하면서 3학년 2학기에 이제 현장 실습생으로 갔는데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장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가장 어떤 실적 압박에 하고 있고 당하는 그런 어떤 최전선에 정말 고등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이렇게 맡겼느냐를 굉장히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근무 5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전주에 있는 한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이 문제가 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에도 이 같은 노동자가 감정 노동의 괴로움을 회수하면서 회사를 고발한다라는 유서를 남기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하물며 여고생이야 더 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심리 상담도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700명 일을 하는데 상담사 고작 1명인데 그거 같은 것이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700명이 1명이면은 제대로 된 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이 되었겠느냐라는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네. 지금 인터넷에는 콜센터 여고생을 죽음을 추모하는 글귀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기보다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고생이면 지금 얼마나 지금 애기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제 생각엔 아직 애기로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남성분들도 또 요즘에 여성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오래 근무를 해도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 부담감이 엄청 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평소 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했고 유서에도 업무의 중압감을 호소했는데 그 같은 독립적인 관청이라고 하는 검사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직장에서의 어떤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초월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매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 때문인데요. 머리도 나쁘다. 아이디어가 없냐. 자질이 없다. 집에서 애나 키우라. 어머나.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서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묵묵히 들으며 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 인자 수십 번 쓰실 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 참. 따로 메일을 보내 간절하게 부탁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 상사만 생각하면 덜덜덜 떨리고 잠이 오질 않아 급기야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 상담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가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협박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벌금형 200만 원 벌금형이 선고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 계속 그와 같은 협박 내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위협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어 폭력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가지고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주지시키고 시켜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뭐냐 하면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력과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해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나아가서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거의 단정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있는데 집에 가서 애나 키우라는 그렇죠. 그런 것은 성희롱을 넘어서 네.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지시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직장 상사의 직장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서 어떤 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사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여성인데요. 부장님이 수시로 하이파이브나 악수를 청해요. 처음엔 응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손을 오래 잡고 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질러 이후부터는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옆에 앉는 것도 했는데요. 그 이후
혼자 늦게까지 일을 시키거나 팀 회식에서도 저만 빼서 그야말로 왕따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이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승소할 확률이 뭐 90%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손을 오래 잡고 손가락으로 손등을 문지른다? 사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서 어떤 형법상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공장의 공장장이 회식에서 여직원의 어떤 그 특정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실제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넘기기 직전에 가까스로 합의 한 1,0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증거만 확보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떤 단순한 그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을 넘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에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정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이 부분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벌금 몇백만 원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상 정보가 30년 동안 공개됩니다.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에 그와 같은 사실이 벽보가 붙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조금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웃을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자, 2765님. 제 친구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 정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 봅니다. 참,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5년 전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와 사내 갈등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회사원에 대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에 인과관계 인정해서 손해배상 인정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최근에 대법원에서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자살에 따르는 그 업무상 산재 인정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고 그것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 직장에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서 소송하는 그뿐만 아니고 그 산재와 관련해서 산재 관련되는 청구를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주위에 어떤 그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면 꼭 찾아가셔가지고 산업재해와 관련되는 그 상담을 하시고 가급적 소송으로 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 일인데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효의 문제가 지금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지금 산재보험의 그 청구 시효 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그 법률적인 매듭을 지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추후에 일정 부분 어떤 그런 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믿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그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그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조금 더 그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이 산재 전문가와 한번 그 상담을 해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그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시효가 좀 정해져 있긴 한가 네네, 보네요. 네,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번에는 사업체를 좀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항상 지각을 하고 주식 사이트를 보고 있는 등 업무 태도가 태만합니다. 부서 내 업무 평가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동료들도 그 직원과는 같은 팀으로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당장 해고하고 싶은데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업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지금 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이 그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하지 못하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무단 결근이라든가 지각 조퇴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어떤 근로계약상에 따르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작정 쉽게 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근로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징계 수위가 보면은 견책부터 감복부터 제일 어떤 심한 것이 그것이 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소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인터넷을 본다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인의 자필 심할서를 좀 받아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그것들이 몇 번 쌓이면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직무상 현재의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4인 이하의 어떤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고할 때 30일 노티스, 30일에 걸리는 그 해고 통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만 지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4인 이하의 그 직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좀 더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부당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또 사업주가 일부러 뭐 일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힘든 부서로 좌천시켜서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회사 나갔더니 뭐 책상이 없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남자들이 많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또한 그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행위인 것이죠. 네. 결국 일단은 뭐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아니 무언의 협박인 것이죠. 네. 특히 보면 최근에 들어서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하니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한 사람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상급자 그 옆 부서 계속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그런 것 또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것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해고한다 하더라도 복직 소송이라든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근로자의 대응이 필요하고 아마 제가 추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근로자분들이 아마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불성실하다거나 업무 능력이 낮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런 얘기도 잠깐 이제 했지만 이 성실과 불성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요즘에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실한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직무 성실 의무란 점 자체에서 구체적인 어떤 의무가 그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뭐 대통령 탄핵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성실한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근로계약에 따르는 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업무 시간 내에 뭐 자리를 계속 비운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실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어떤 성실 의무를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단순한 해고 그거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야지 눈에 좀 거칠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자른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 주인의 입장이라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서로의 역지사지의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511님, 직장 상사가 제일 싫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매일 말할 때예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매일 듣는 것도 힘들고 저런 사람이 상사라는 게 정말 싫어요. 이직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정치적 견해를 뭐 얘기했는데 그 강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약간 자제해야 될 부분들이 정치적인 관한 것의 의견 그리고 또 종교에 관한 부분 서로의 격차를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퇴임사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의견 또한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의견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가
단순한 성적인 언급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로 계속 압박하는 것, 그 또한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직장 업주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최정희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직장 상사가 제일 미운 순간이라는 문자 주제 띄워드렸는데요. 아유,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올라오고 있어요. 2777 쓰시는 분, 저의 상사는 기분이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뀝니다. 기분 좋았다가 5분 후 갑자기 돌변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제 성격까지 버리겠어요.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그냥 5분 후에 갑자기 돌변해버리시면 어떨까요? 자, 7857님. 한국 사회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매장당합니다. 사회적 왕따 됩니다. 아,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참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뭐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하다 싶을 때는 뭐 글쎄요. 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다른 의견도 좀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 해답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부담되는 월요일이지만요. 자, 지금쯤은 또 점심시간 기대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가 많이 충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 띄우면서 저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김병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